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7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원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준은 2차 전지의 활물질이 되는 원재료를 이제 넣어서 열과 가스 등의 정밀 제어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 활물질을 생성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극재, 양극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장비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도 이제 개발해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다양한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원준의 장비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하는 시장에서 향후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미래 먹거리 사업에 맞춰서 해당 부분의 장비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좋은 기술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준의 공모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7일 목요일 상장 일정만 남겨놓았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모가는 65,000원입니다. 기관들의 경쟁률은 1464대 1이었고,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44.31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고, 외국계 증권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배정되는 물량도 거의 2배 가까운 물량, 엄청나게 크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확정이 되면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 경쟁률도 1623대 1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증거금이 약 13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은 25%의 확률로 한 주를 4명 중에 1명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 배정 경쟁률도 3247대 1로 나름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중에 3개월 차 때 거의 전체 물량이 40%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1개월과 6개월 때 약 20% 조금 넘거나 20% 조금 안 되는 그런 물량들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으로는 136만 주가 있고요. 전체 물량의 27.20%로 사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1%나 확정이 되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비율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888억으로 테마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가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9만원,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 86,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기준으로 공모가 시총은 3,263억, 장외가 기준으로는 4,317억이 되겠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20.89였는데,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업종들은 전기제품,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제품 장비 회사들이 꽤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업들의 평균 PER은 24.66, 단순하게 기계제작 PER은 58.17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238억 6,600만 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가 과연 2021년도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고 있고요. 차라리 2022년도, 2023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약간 뻥튀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겠지만 2021년도에 이 실적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준으로 현재 공모가 밴드를 형성을 했었고, 이 가격을 그대로 PER을 계산을 적용해 보면은 공모가는 13.67, 장외가는 18.09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준도 기계나 전기 제품 관련된 업종의 PER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공모가가 그렇게 고평가다라고는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된 부분이 있고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 상장되는 종목으로 아스플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재무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매출도 92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1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34억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만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이 안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보시면은 약 44억 1년 통틀어서 이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 때는 매출이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나오지도 못했고 당기순이익도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추정 당기순이익이 238억 6,600만 원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연 후반기 때 어떠한 실적을 낼 만한 계약건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는 싶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는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더 큰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44.38이었지만 약 81%까지 나왔었고요. 원래 38.94였는데 27%대까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이 감소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기존 주주의 비율이 27%라고 봤을 때 거의 70% 이상의 비율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70% 이상이 기존 주주의 물량입니다. 이거는 상장일날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기존 주주의 물량이 조금 비율이 낮았더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따상 터치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3개월 차 때 보호예수 물량 그리고 1개월 차 때 보호예수 물량이 다소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개월 차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매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1개월 차, 3개월 차 때 물량을 봤을 때 투자 조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거를 다 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면서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딱 한 건을 제외하고 전부 다 상단 내지 상단 초과에 신청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65,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으로 활물질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소재 공급을 위해서 분명히 활물질을 생산하는 장비의 제작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장비 제작량이 동일하게 증가할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인 게 최근에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장비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수급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늘더라도 기계 같은 경우에 원재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장비 제작량 자체는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고요. 하지만 원재료 수급이 잘 되고 그게 굉장히 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빨리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원준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를 나름대로 원준은 원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밴드 대비 공모가가 초과돼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공모가 기준 상장일날 유통물량 비율과 총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형성된 장외가가 9만원까지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상장일날 이 9만원을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따블의 시초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약간 흐름이 안 좋게 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는 보니까 한 1.34% 정도 회복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약간 이어온다면은 원준이 상장하는 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물량 비율이 약 71.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초가 상장하는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국내 증시의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모가 대비 80%나 더블 정도에서 개인적으로 시초가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초가 이후에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 주주의 물량을 그 다음부터 받아내는 물량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여서 다시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테마가 굉장히 좋고 시총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주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주포들이 들어온다면은 바로 기존 주주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주포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 가격대에서 오타네요.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장외가가 형성되어 있는 9만원 정도 요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상승 나오고 다시 기존 주주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완만하게 하락을 할 때 드리는 얘기고요. 만약에 계속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은 그 기준가는 9만 원이 아니라 공모가 또는 환매 청구권이 행사되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면은 종목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사모아 가면은 나중에 2차전지 쪽에 또다시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1개월 차와 3개월 차 때 보호예수 물량하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매도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도 물량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이 물량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공모가보다 50% 혹은 80% 이상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환매 청구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움직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원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원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상장일날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